자, 벌써 그 친핵성 체험 반응의 파트 2입니다. 파트 2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친핵성 체험 반응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 그 중에 하나가 SN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N1이라고 했는데, 이번 파트 2에서는 SN2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N2 반응의 특징은 반응 단계별로 구분을 하자면, 한 단계의 반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도 얘기하고 한 단계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친핵성 체험 반응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적어드리는데, 여기 뉴클리어 파일과 반응 기질이 반응했을 때, 그죠? 요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뉴클리어 파일이 알파 탄소를 공격하는 이 단계가 한 단계일 수도 있고 두 단계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한 단계로 이루어지는 반응을 보고 우리는 SN2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탈기의 결합이 끊어짐과 그 다음에 뉴클리어 파일이 알파 탄소를 공격하는 반응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반응이 바로 SN2 반응, 즉 한 단계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 두 개의 분자가 다 사용된다 그랬죠. 그리고 반응 기질 제가 앞서서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할로젠이라고만 설명했었는데, 이탈기라고 설명했었는데, 반응 기질과 그 다음에 그 친액체가 다 반응 속도에 참여한다고 해서, 트랜지션 상태에 다 같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거는 두 개의 분자가 친핵성 치환 반응에 동시에 사용된다고 해서 친핵성 치환 반응에 두 분자가 사용된다고 해서 SN2 반응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던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응 에너지 도표를 보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그 브로모 메테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세테이트가 반응했을 때 쭉 이제 반응의 에너지가 올라가겠죠. 두 개가 그 치환 반응이 일어나면. 그래서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 보면, 사실 여기는 그 그래프에서 트랜지션 스테이트의 분자 구조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메테인, 브로모 메테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브로모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짧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붙어 있는데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세테이트가 사실은 더 깁니다. 이렇게 보통 책에서는 이렇게 상세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동시 반응이라고 하지만 이 친액체가 여기로 들어갈 때는 결합이 형성되기 전이잖아요. 아직은. 그리고 여기는 아직 끊어지기 전인데, 원래 이 끊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끊어지는 반응에 여기 그 결합 길이가 더 짧습니다. 여기 더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 이 상태에서 에너지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이거 학교에서 설명을 잘 안 할 거예요.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여기도 델타 마이너스, 여기가 델타 플러스일 거 아닙니까? 델타 플러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냐 하냐면, 이 반응 속도가 나중에 어디서 결정되냐면, 여기 이 이탈기에 따라서도 반응 속도가 결정이 돼요. 이게 브로모잖아요. 지금은 만약에 여기 아이오딘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오딘은 브로모보다 더 밑에 있는 원소죠. 그죠? 오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깁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아시겠죠? 아이오딘이 원소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더 빨리 끊어집니다. 여기가 더 마이너스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더 빨리 끊어지고, 여기는 뭐 길이가 여기하고 똑같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반응이 더 빠르겠어요? 이 반응이 여기가 더 잘 끊어지기 때문에 이 반응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오딘에다가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아세테이트를 사용했지만, 만약에 여기에 OH-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강한 친액체죠. 그러면 결합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보다 더 짧습니다. 그래서 OH-가 여기만 들어온다면 델타 마이너스겠죠. 델타 마이너스, 여기 델타 플러스, 여기 H. 이거 학교에서 이런 거 설명 잘 안 해줄 거예요. 아이오딘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 반응 속도는 이거보다 더 빠르고, 이거는 이거보다 더 빠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반응 좌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그럼 도대체 SN2 반응은 언제 친핵성 치환 반응 중에서 일어나느냐? 아까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그 반응 기질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반응 기질은 할로 알케인에서 보시면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X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X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X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OH-라고 하는 친액체가 여기 1번, 2번, 3번, 4번의 친액체로서 작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가 가장 들어가기 쉬울까요? 자, 이거는 반응 기질을 보시면 여기는 메틸헬라이드입니다. 그죠? 여기가 이탈계가 되고 여기가 이탈계가 되고 여기가 이탈계가 되고 여기가 이탈계가 됐을 때 보시면은 입체 장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입체 장애. 뭐냐면 SN2 반응을 얘기했을 때 그래요. 이거는 한 단계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들어감과 동시에 얘가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도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면서 떨어져 나올 때 보면은, 여기는 보면 전부 다 CH3죠. 여기는 CH2죠. 여기는 CH3, 여기도 CH3, CH2. 여기 전부 다 CH3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어디가 가장 입체 장애를 잡게 돼요. 입체 장애라고 하는 건 들어갈 때 비집고 들어가는 공간이 어디가 제일 좁겠어요. 여기가 제일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면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좁으면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차 알키렐라이드에서는 SN2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SN2 반응이 그만큼 속도가 늦게 일어나요. 나머지 0차와 1차에서는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재나 아니면 교수님들 설명할 때 SN2 반응은 0차나 1차 반응에서 많이 일어난다. 1차 기질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물론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요거까지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뒤쪽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반응 속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SN2에서는 왜 SN2 반응이라고 했느냐? 그죠? 친핵성 치환 반응, 이거 친핵성 nucleophile substitution, 그 다음에 바이몰레큘입니다. 그래서 바이몰레큘러 nucleophilic substitution, 이 용어가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트랜지션 스테이트, 한국말로 하기는 좀 그런데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 두 분자가 다 사용되기 때문에 SN2 반응이다. 요까지 이해를 하시고 뒤쪽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N2 반응의 메커니즘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SN2 반응은 입체화학을 할 때 반드시 그 RS 배열이 그 반응물하고 바뀐다는 거예요. 생성물이. 이게 어떤 거냐면 SN2 반응은 동시 반응이잖아요. 동시 단계 반응이잖아요. 동시 단계 반응이기 때문에 이 입체화학에서 입체 배열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요 녀석과 어떤 그 친액체가 반응할 때, 요 녀석이라고 하는 거는 브로모 메테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반응 기질이 만약에 아세테이트하고 반응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트랜지션 상태가 이렇게 된다. 물론 이게 좀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그 길이가 더 깁니다. 이쪽 브로모에 있는 길이보다. 그걸 떠나가지고 조금 지우고 가겠습니다. 떠나가지고 이 친액체가 여기 이탈기하고 그 일탈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하고 친액체가 들어가는 게 거의 동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같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도 델타 마이너스고 여기 델타 마이너스잖아요. 델타 마이너스 같은 전압끼리 부딪히면 서로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반대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연력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트랜지션 상태를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여기 브로모가 있죠. 여기 지금 결합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요게 요 브로모하고 반대 방향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데 이게 맞죠? 이 그림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후면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뉴클레어 파일인 요 녀석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후면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그 생성물이 나올까요? 브로모가 만약에 앞에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나올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CH3BR이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얘가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 쪽으로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 생성물이 만약에 그 반응물이 그 카이랄 센터에 있었던 그런 반응물이었다면, 만약 걔가 R 배열이었다 반응물이, 그러면 생성물은 S 배열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이게 만약 이해가 안 되면 제 영상에 입체화학을 반드시 보시고 여기에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기 이러한 반응물이 있고 이런 친액체가 있잖아요. 지금 이 반응물의 입체 배열을 볼게요. 카이랄 센터 여기 있죠.
지금 브로모, 그 다음에 디트리움,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그 다음에 메틸기 전부 다 다른 그 원소와 원자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카이럴 센터가 맞습니다. 여기 RS 배열을 한번 볼게요. BR이 1번이죠. 이거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 1번이고 2번 어딥니까? 이 메틸기죠. 그죠? 3번은 듀트리움, 여기 3번입니다. 요게 4번, 하이드로젠이 맨 꼴찌죠. 그러면 요거를 RS 배열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1, 2, 3번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S 배열입니다. 지금 그죠? S 배열인데 여기서 요거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 똑같이 S 배열입니다. 여기 만약에 OH-라고 하면 OH일 겁니까? OH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1번이 되고 2번, 3번, 4번이 돼서 이건 똑같이 S 배열. 이렇게는 반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증명했잖아.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델타 마이너스가 같은 방향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99%는 99.99%는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얘기가 어떤 거냐면 뉴클리어 파일이 요 브로모 이탈기의 반대 방식을 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성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는 이게 지금 1번, 2번, 3번, 4번이 돼서 원래 S 배열이었다면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1번, 2번, 3번 시계 방향으로 R 배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성물을 제대로 그렸느냐 이걸 알아보려면 RS 배열을 그려보면 알아요. 그래서 뭐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텐데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생성물이 거울상 이성질체로 나온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만약에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셨으면 제 강의 영상을 이렇게 보시고 요런 이유 때문에 SN2 반응에서는 만약에 반응 기질에 카이럴 센터가 존재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친핵체가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생성물이 그 RS 배열이 반대되는 거울상 이성질체의 반응물의 거울상 이성질체의 형태로 나와야 정상이다. 그리고 그게 정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SN2 반응의 입체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입체 배열 반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SN2에서는 동시 단계 반응이기 때문에 입체 배열 반전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걸 트랜지션 스테이트하고 연관지어서 제가 설명도 드렸었습니다.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에너지 상태가 가장 높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이 상태죠.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전이 상태입니다. 전이 상태는 우리가 반응물끼리 반응을 함에 있어 가지고 모든 원자단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장 높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탈기하고 SN2 반응에서 친핵체하고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 반응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입체 배열 반전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고 요거를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99.9% 후면으로 치환된다는 얘기는 후면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거다 이탈기의 후면이란 의미가 이탈기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친핵체가 들어간다라고 공격한다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SN2 반응에서 나타나는 반전의 두 가지 예를 스미스 교재에서는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러한 반응물이 있습니다. 이 반응물의 이름은 뭡니까? 일단 이거 입체 배열부터 먼저 하자면 여기에서 보면 카이럴 센터가 여기죠. 지금 보면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이 당연히 여기가 되겠고요. 3번, 그 다음에 4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 2, 3 해서 반시계 방향 돌아가니까 S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뷰테인이 되겠네요. 가장 긴 체인이 4개니까 뷰테인이 되니까 S, 아이오도 뷰테인이 될 거예요. S하고 아이오도 뷰테인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녀석하고 이 사이올 이온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보면은 자, 좀 지우개 갈게요. 어지러우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몇 차 할로젠입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2차 탄소에 알파 탄소가 2차죠. 그래서 2차고 그 다음에 아이오도 즉 좋은 이탈기가 붙어 있고요. 강한 친핵체, 왜 강한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강한 친핵체가 이렇게 하니까 얘는 SN2 반응입니다. 그죠? 자, 2차 반응 기질이 2차 할로젠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한 친액체이기 때문에 얘는 SN2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어떤 거예요?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하고 지금 친액체가 들어가는 게 동시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면 이탈기의 반대 방향으로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생성물에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생성물을 딱 그려보면 생성물에서 보면 입체 배열을 해보면 여기가 카를센터 아닙니까? 여기가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이 돼서 이거는 아까는 반시계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시계 방향으로 돌니까 얘는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명칭을 보면 R하고 지금 뷰테인이죠. 뷰테인 사이올입니다. 지금 그죠? SH는 사이올이니까요. 뷰테인 사이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S 배열이었잖아요. 아까. 근데 여기는 R 배열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도 예제를 보면은 요 녀석하고 그 다음에 OH- 붙었어요. 여기 알파 카본 지금 몇 차입니까? 여기 알파 카본이 지금 2차죠. 2차. 왜 2차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요 알파 카본이 요 CL이 붙어 있으니까 이탈기가 붙어 있는 요 탄소가 알파 카본이잖아요. 여기에 옆으로 보면 탄소가 하나, 둘 있어가지고 여기가 2차입니다. 2차고 강한 친액체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SN2 반응이에요. 그렇죠? 자, 아까 0차, 1차, 2차까지는 뭐가 일어날 수 있다고? SN2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기까지는 입체 장리가 2차까지는 비교적 적기 때문에 SN2 반응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에다가 지금 강한 친액체가 들어오니까 SN2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배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가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해가지고 쭉 돌리면은 이건 역시 반시계 방향에서 S 배열입니다. 근데 생성물은 보면 S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R 배열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해가지고 마치 반시계 방향처럼 보이지만 S가 지금 튀어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R로 바뀝니다. 그죠? R 배열이 되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기 힘들다. 이걸 이렇게 반대로 막 그리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면 되느냐? OH가 여기 붙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배열을 바꿔주면 됩니다. 어떻게? CL이 지금 튀어나온 쪽 있잖아. 그럼 반대로 들어갔다면 OH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OH. 그 다음에 이렇게 H가 튀어나오게끔. 이렇게만 해주면 어떻게 봐?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여기 만약에 돌리면 마치 S처럼 보이지만 H가 튀어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R 배열 맞죠. 원래 여기는 S 배열이었잖아. 이렇게 요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건 좀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제 강의 영상 입체화학을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면 그런 예제가 나와 있는데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SN2 반응에서는 만약에 반응 기질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Cl, H 이런 것처럼 여기에 카이랄 센터가 존재하는 알파 탄소가 만약에 카이랄 센터가 존재하는 입체적인 그런 그 반응물이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는 뉴클레어 파일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 생성물은 입체 배열에 반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얘기는 뭐야? 이게 만약에 S였다면 얘는 반드시 R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트랜지션 상태에서 우리가 그 이탈기하고 뉴클리어 파일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우리가 친핵성 취한 반응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했었죠. SN2와 SN1 반응이 존재한다고 했었고 지금 우리는 그 중에서 SN2 반응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SN2, SN1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개는 언제는 SN2가 일어나고 친핵성 취한 반응에서 언제는 SN1이 일어날까요? 여기서는 몇 가지 인자가 있습니다. 이거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결정하는 요인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취한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친핵성 취한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 기질과 그죠? 친액체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 반응 기질에서 알파 탄소가 있습니다. 그죠? 알파 탄소. 알파 탄소라고 하는 것은 이탈기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탄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알파 탄소의 차수, 이 차수는 이렇게 표시하죠. 차수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차지합니다. 이 알파 탄소의 차수에 따라서 SN2가 발생될 수가 있고 SN1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 탄소의 차수는 뭐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4가지 정도가 돼요.
0차 알파탄소가 있을 수가 있고 1차 알파탄소가 있을 수 있고 2차, 3차로 이렇게 알파탄소는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알파탄소가 3차인 경우는 우리가 그 SN2 반응은 전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체장애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SN2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응 단계별로 하면은 단일 단계 반응이죠. 단일 단계. 즉 뭡니까? 여기에 있는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와 이 뉴클리어 파일이 알파탄소를 공격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한 방에 일어나는 단일 단계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클리어 파일이 이 알파탄소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알파탄소가 존재하는 데까지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알파탄소 주변에 R 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알파탄소의 차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SN2 반응이 일어나기가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일 단계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조금 지울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친핵체가 들어가는 게 동시에 일어나려면 이 친핵체가 강해야 되겠습니까? 약해야 되겠습니까? 강해야 됩니다. 강하려면 음전하를 거의 필수적으로 띄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개 중에서 어쨌든 알파탄소의 차수는 여기로 갈수록 0차로 갈수록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0차와 1차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알파탄소 주위에 R그룹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SN2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SN2가 일어날 수도 있고 SN1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뭘로 구분이 되느냐? 2차 때는 뉴클리어 파일이 얼마나 강하냐? 이걸로 구분이 됩니다. 뉴클리어 파일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강한 친핵체다. 그러면은 이 알파탄소가 2차일 때는 SN2가 일어나요. 그런데 중성인 그런 뉴클리어 파일이다. 중성인 뉴클리어 파일 그러면 SN1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를 먼저 해주시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자, SN2 반응에서 R계의 영향이라는 것은 바로 앞서 설명했던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때 어떤 뜻이냐면 이탈기 X가 붙은 그 알파탄소죠. 알파탄소의 옆에 R계 개수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는 감소한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입체 장애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CX에서 그 알파탄소가 0차에서 3차로 갈수록 입체 장애가 커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감소하다가 못해서 3차에서는 아예 SN2는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밑에 보면 조금 더 설명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0차입니다. 여기는 1차예요. 여기는 2차고 여기는 3차 반응 기질입니다. 그래서 2차까지는 SN2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2차는 SN2와 SN1이 같이 일어날 수 있고 여기는 SN2만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왜 그러냐? 강한 친핵체가 0차 탄소에 여기는 지금 X입니다. 여기 빨간 건 X예요. X, X. 그러면 X 옆에 붙어 있는 알파탄소죠. 알파탄소로 공격해 들어갈 때 여기는 입체장애가 없습니다. 수소가 있지 않냐? 그런데 수소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입체장애가 없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쉽게 들어갑니다. 근데 1차까지는 그나마도 여기 CH3가 있지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밑으로 기어 들어가기 쉬워요. 2차부터는 입체장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차까지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단 요건이 있습니다. SN2가 일어나려면 그 친핵체가 굉장히 강한 녀석이어야 됩니다. 친핵체가 주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3차는 이 CH3가 하나, 둘, 세 개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뉴클리어 파일이 직접적으로 공격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잘 보시면은 SN2의 상대적 반응성을 보면 0차일 때는 이걸 30으로 잡으면 반응 속도를 1차가 되면은 이거에 몇 배가 줄어드는 거예요? 30배가 줄어드는 겁니다. 속도가. 그 다음에 2차가 되면은 1000배가 반응 속도가 감소하는 거고요. 3차가 되면 반응 속도가 아예 없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시겠습니다. 위에서도 보시면 여기 메틸이죠. 이게 0차입니다. 0차일 때 할로젠이 0차, 알파탄소 0차에 붙어 있는 할로젠에서는 SN2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차일 때도 일어납니다. 2차일 때도 이때는 SN2와 SN1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는 뉴클리어 파일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3차에서는 SN1만 일어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미스 교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솔로몬 교재라든지 다른 교재를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씩 존재해요. 여기 보시면 요 X가 연결되는데 여기 할로젠 원소죠. 이탈기가 연결된 여기 탄소 지금 몇 차 탄소입니까? 알파 탄소가 여기 알파 탄소죠. 몇 차입니까? 지금 1차죠. 여기서 SN2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대부분 보면은 1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일어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바로 요게 요 녀석입니다. 자, 보면 여기 알파탄소죠. 그죠? 알파탄소 위에 보면 베타탄소, 알파탄소 옆에는 베타탄소, 그 뒤에는 감마탄소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시면 알파탄소 바로 옆에 보면 베타탄소가 지금 몇 차예요? 지금 얘가 4차죠. 굉장히 벌키합니다. 이만큼 등치가 커요. 자, 그러면 뉴클리어 파일이 여기 들어가기 쉽겠습니까? 알파탄소까지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상대적 속도가 지금 얼마나 줄어 있나요? 여기 0차일 때 30이면 지금 여기 이걸 보고 우리가 네오펜틸 그룹이라고 그래요. 네오펜틸 그룹에 있는 알파탄소 여기는 이거에 비해서 300만 분의 1로 300만 배 속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일어나긴 하는데 그만큼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녀석하고 OH- 이렇게 있으면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요게 1차죠. 지금 근데 여기 만약에 X가 붙어 있어.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여기도 OH-가 친액체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1번, 이게 2번이다. 그러면 1번은 2번에 비해서 300만 배 늦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이건 교재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H2O가 친액체로 쓰였다. 이거 그러면 반응이 일어납니까? 네, 일어납니다. 여기는 여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알파 카본이 2차일 때하고 비슷한 영역입니다. 영역이 비슷하다는 거지 속도가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SN2가 일어날 수 있고 SN1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약한 친액체가 있다 그러면 SN1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SN2는 어디서 일어나냐, SN1은 어디서 일어나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알파탄소의 차수고 알파탄소의 차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또 이 부분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뒤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N2 반응의 특성들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친핵성 취한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SN2와 SN1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물론 SN2'이 있고 SN1'이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이거를 구분할 때는 반응의 단계별로 구분을 하자면 SN2는 몇 단계 반응입니까? 한 단계 반응이죠. 이 뜻은 뭡니까? 우리가 친핵성 취한 반응에 있어 가지고 반응 기질과 뉴클리어 파일이 반응을 할 때, 그렇죠? 이 이탈기, 그 반응 기질에서 보면 이탈기가 붙어 있는 알파탄소가 있고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고 이 자리에 그 친액체가 붙는 거잖아요. 이렇게 붙는 건데 이 붙을 때 이 이탈기가 떨어져 나감과 동시에 같이 이렇게 친액체가 두 개의 단계가 두 개로 나눠지지 않고 한 단계로 이렇게 바로 동시에 발생되면 이걸 가지고 반응 단계로는 한 단계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SN2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 단계 반응 때문에 많이 헷갈려들 하는데 이거를 그 반응 단계는 한 단계지만 왜 SN2라고 얘기했습니까? 반응 속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전이 상태에서 몇 개의 분자가 사용됩니까? 반응 기질과 그 다음에 친액체 두 분자가 다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2차 반응 속도론이라고 해서 두 개의 분자가 다 사용된다고 해서 이때 친핵성 치환 반응에서 반응 속도론, 즉 전이 상태에서 두 개의 분자가 사용된다고 해서 SN2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입체학,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반응 기질에서 어떠한 그 이탈기가 붙은 녀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이랄 센터가 만약 알파탄소가 카이랄 센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그 친액체는 이 이탈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반응 기질이 만약에 S배열이었다 그러면 생성물은 반드시 R배열로 나와야 된다. 만약 여기가 R배열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S배열로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반드시 그래서 알파탄소의 입체 화학적인 특성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RS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거 생성물에서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SN2와 SN1이 언제 일어날 수 있느냐를 가장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알파 탄소에 붙어 있는 알기의 정체성, 즉 알파 탄소의 차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제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파 탄소가 0차, 1차, 2차, 3차일 수 있는데 여기서 3차는 무조건 SN1, 2 반응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왜 그렇습니까? 입체 장애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죠? 알파 탄소 주변에 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 탄소고요. 여기 X인데 이 옆에 만약에 이렇게 알기가 3개가 붙어 있다. 이게 3차 탄소 아닙니까? 그러면 SN2 반응은 한 단계 반응이잖아요. 이 X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뉴클리어 파일이 여기를 들어가는 이 반응이 한 단계 만에 일어나는 건데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입체 장애가 이만큼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들어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3차 탄소에서는 알파 탄소가 3차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0차, 1차, 2차에서 2차에서는 우리가 친액체의 세기에 따라서 SN2가 일어날 수도 있고 SN1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0차와 1차일 때는 무조건 SN2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응 속도는 우리가 알파탄소의 차수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가장 빠른 거는 메틸 0차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로이고 요 2차 볼 때 요거 하나 더 본다 그랬죠. 어떤 겁니까? 1차는 1차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옆에 이렇게 베타 탄소가 4차인 경우, 베타가 4차인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SN2 반응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때는 굉장히 속도가 느리게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알릴릭, 벤질릭은 SN2 프라임 치환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기에 주의하라고 하는데 이건 뭐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기에 CL이 붙어 있다. 자, 이거 지금 여기 메틸입니다. 여기는 CH3인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OH-가 반응을 해요. 친액체로. 자, 이러면 이거는 당연히 SN2 반응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알파 탄소를 바로 비공전자쌍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반응이 한 번만에 일어나가지고 CH3에 그러니까 여기 CH3에 CL 자리에 어떻게 됩니까? OH가 붙고 그 다음에 CL은 떨어져나와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SN2 반응입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러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만약에 여기에 약한 친액체인 H2O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건 친액체가 약한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여기에. 그러면 이거는 약한 친액체이기 때문에 SN1 반응이 일어나 아닙니다. 이것도 SN2 반응이 일어나요. 기질에 따라서 기질의 차수에 따라서 제가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이때도 무조건 그 친액체는 약하지만 어떻게 돼요? 바로 SN2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R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0차와 1차에서는 무조건 이게 친액체가 강하든 약하든 간에 뭐가 일어난다? SN2가 일어난다. 자, 2차일 때는 이때 뉴클리어 파일이 강한 녀석이냐 약한 녀석이냐에 따라서 SN2가 일어나느냐 SN1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갈려지는 거예요. 나머지 0차와 1차에서는 무조건 SN2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재에서 보면은 그 SN2 메커니즘을 우리가 왜 배우느냐, 실제로 필드에서 쓰이고 있느냐,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약전공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개발을 해봤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SN2 반응 뭐 실제로 필드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제약 분야라든지 뭐 아니면은 화장품 원료 분야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반응을 좀 잘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합성에서 유용한 대표적인 SN2 반응이에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약국에 가면 이런 걸 실제로 팔아요. 에탄비톨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항결핵제입니다. 항결핵제. 요즘 뭐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항결핵제고요. 자, 밑에 보면 플루제틴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항우울제입니다. 항우울제예요. 이런 것들을 그 제조할 때 우리가 SN2 반응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결국은 최종 생성물이 되는데 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쓰느냐, 이런 녀석을 반응 기술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친액체로 사용하고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말 실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반응 기질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 알파탄소 여기 있죠. 알파탄소 또 여기 있죠.
두 군데 알파 탄소 뭐 상관없습니다. 알파 탄소 지금 몇 차예요? 지금 1차죠. 각각 1차. 그 다음에 여기는 비교적 뭐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NH2 여기는 뭐 SN2 반응이 일어난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런 진액체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붙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끊어져 나오고 이 동시 반응으로 각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SN2 그 생성물이 나온다라는 거고, 밑에도 이제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학물질인 연효석을 만들기 위해서 요 반응 기질, 여기 기질입니다. 어떤 게 기질이고 어떤 게 친액체인지 빨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반응 기질은 어떤 겁니까? X가 붙은 연효석이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몇 차 탄소입니까? 알파 탄소가 1차 탄소죠. 1차 탄소고 지금 역시 또 NH2 비교적 강한 친액체입니다. 그죠? 얘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는 뭐 강한 친액체를 떠나 가지고 어쨌든 1차 탄소에서는 뭐예요? 1차 알파 카본에서는 무조건 SN2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I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얘가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 요 녀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중간체를 이렇게 만들 때 저도 실제로 이렇게 한번 반응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SN2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음 각 조건에서 SN2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요. 자, 이걸 물어보는 거는 지금 SN2 반응 반응은 속도 단계에서, 속도 결정 단계에서 몇 가지의 분자가 사용되나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죠? SN2 반응에서는 반응 속도 결정 단계. 이게 뭐죠? 단계. 트랜지션 스테이트죠. 트랜지션 스테이트. 우리말로는 전이 상태라고 얘기하죠. 전이 상태. 예를 들어서 그 AB라는 분자와 그다음에 C-라는 분자가 반응을 해가지고 이게 반응 좌표를 그려보면 알겠습니다. 그죠? AB와 C-가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반응을 할 때는 에너지가 쭉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발열 반응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생성물이 이제 반응물보다 에너지는 더 낮을 겁니다. 쭉 올라갔을 때 A와 B가 A에 붙어 있는 더 쉽게 그 B를 갖다 우리가 이탈기라고 얘기할게요. B는 이탈기. 그러면 여기서 A, B 간의 거리, 그 다음에 C-는 여기 이렇게 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이 상태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이 상태에서는 여기 C라고 하는 친핵체 분자 하나하고 AB라고 하는 이 기질 두 개의 분자가 다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속도는 AB하고 C-가 다 사용됩니다. 즉 뭡니까? 우리가 교재에서 봤던 RX하고 뉴클리어 파일하고 다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는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차 반응 속도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1차 아닙니까? 그래서 2차 반응 속도라고 얘기를 드렸고 어쨌든 반응 기질하고 뉴클리어 파일이 같이 사용됐다.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결정하냐? 반응 기질 곱하기 그 다음에 친액체 이렇게 그 양입니다. 이거는 괄호는 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몰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몰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A부터 C까지를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응 기질이 3배로 늘어났고 반응 기질의 양을 이거는 괄호는 양이라는 소리입니다. 몰은 양이잖아요. 반응 기질의 양을 3배로 늘렸고 그 다음에 친액체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RX 곱하기 그 뉴클리어 파일이니까 이게 3이고요. RX 곱하기 뉴클리어 파일인데 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3이고 3 곱하기 이건 신액체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3 곱하기 1이면 3이죠. 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3배가 늘어난다. 3배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반응 속도는 빨라짐. 그 다음에 B번은 반응 기질하고 그 다음에 친액체를 둘 다 3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곱하기 3이 돼서 9배 빨라지는 겁니다. 빨라짐. 그 다음에 반응 기질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 다음에 친액체는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반응 속도는 그냥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만큼 느려진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친핵성 취한 반응, 뭐 유기학은 어쨌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SN2 반응의 에너지 도표를 그리고 에너지 도표 그리려고 얘기 나왔죠. 자, 에너지 도표를 그리고 각 축과 출발 물질, 생성물을 그리시오 하겠습니다. 뭐 에너지 도표는 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출발 물질, 생성물을 표시하시오. 그리고 전이 상태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틀리고 여기 문제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나타내 줘야 되는데 저는 편의상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발열 반응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N2 반응이라고 먼저 가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 상태는, 이 반응 자체는 SN2 반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기질이죠. 여기가 친액체입니다. 친액체. 친액체가 뭐 강친액체든 뭐 약한 친액체는 떠나가지고 여기 알파탄소가 지금 몇 차입니까? 1차죠. 알파탄소가 0차 또는 1차이면 무조건 얘는 무슨 반응이라고? 친액성 취한 반응에서 SN2 반응이라고. 그죠?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때 에너지 도표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도표는 이렇게 Y축과 X축을 그릴 수 있고요. 여기다 반응물을 이제 써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반응물은 요 기질과 뭐가 반응하는 겁니까? 플러스 CH3O 마이너스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비공정성을 제가 생략할게요. 두 개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여기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알파탄소로 들어가는 이게 한 단계 반응입니다. 이게 1, 2번이 아니고 한 번만에 일어나서 여기 CL 자리, 이탈기 자리에 CL은 떨어져 나가고 얘가 붙는다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붙는 이 반응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되면 쭉 에너지가 올라가고 발열 반응이라고 여기서 발열 반응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게만 그리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각 축은 에너지가 되겠고 여기가 반응 진행이 됩니다. 반응 좌표가 되는 거죠. 반응 좌표라고 하는 건 반응 진행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발 물질, 각 축은 그렸고요. 출발 물질은 여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이 상태 구조를 그리려고 했습니다. 먼저 전이 상태. 전이 상태는 여기가 되죠. 에너지가 가장 높은 점 여기가 될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그리자면 여기가 이제 CL이 어떻게 되겠어요? CL이 떨어지지도 붙어 있지도 않은 상태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좀 더 짧을 거예요. 그 다음에 친액체도 역시 다 붙지도 떨어지도 않은 상태, 다 붙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그려야 돼요. CL보다는. 왜 그런지는 제가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앞에 영상들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O, C, H, 3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델타 마이너스, 여기도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알파탄소잖아요. 여기가 델타 플러스 이렇게 그려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더 많은 거죠. 이렇게 상태를 그려주면 되고 그러면 전이 상태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전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가 전이 상태가 되는 거고 이 전이 상태와 여기까지 여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반응물 간의 에너지 차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죠?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이 상태는 결국은 속도 결정 단계죠. 이게 전이 상태이자 전이 상태는 뭐라고? 이 반응에서 속도 결정 단계입니다. 결정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 결정 단계에서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Rx 곱하기 뉴클리어 파일이니까 결국은 뭡니까? 얘죠. 얘하고 얘의 양에 따라서 두 양에 따라서 속도는 결정될 수. 얘를 2배 높이면은 얘 2배 높이고 여기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이건 2배가 빨라지는 거고요. 얘를 뭐 2배 높이면 4배 빨라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성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이 생성물을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 전이 상태에서는 생성물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생성물을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인 에너지 차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인 에너지 차이는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요 에너지 차이, 여기가 전체적인 에너지 차이가 됩니다. 여기는 뭐 물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표시를 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리면서 이해를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반응과 이 도표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반응에서의 속도 결정 단계는 어디고, 거기가 전이 상태는 어디고, 전이 상태에서는 속도 결정 단계가 들어가는 거고, 속도 결정 단계에서는 SN2에서는 몇 개의 분자가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까지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SN2 반응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SN2 반응의 생성물을 그리고 입체화학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입체화학을 표시하라는 거 보니까 지금 알파 탄소가 전부 다 카이럴 센터인가 봐요. 자, 먼저 A번, B번을 보시면 이게 전부 다 SN2가 맞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A번은 보니까 반응 기질이 여기고 여기가 친액체입니다. 그죠? 친액체고 여기가 기질이에요. 자, 기질의 알파 탄소 지금 여기죠. 알파 탄소 몇 차입니까? 바로 옆에 탄소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1차입니다. 그죠? 1차 알파 탄소는 무조건 SN2 반응입니다. 그죠? 친액체가 세건 약하건 상관없어요. SN2 반응이 맞고요. B번 볼게요. B번을 보니까 알파 탄소가 여기죠. 몇 차입니까? 옆에 인근 탄소가 2개죠. 그러니까 2차 탄소입니다. 그러면 친액체를 봐야 되겠네요. 보니까 CN- 여기는 강한 친액체죠. 마이너스를 띄웠으니까 강한 친액체의 2차 반응 기질이다. 이건 SN2가 맞죠. 그래서 둘 다 SN2 반응이 맞습니다. 자, 그걸 알고 우리가 그래야 되겠죠. 자, 먼저 A번부터 보시면은 카이럴 센터가 알파 카본이 카이럴 센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체화학을 먼저 해주고, 얘가 만약에 S다 그러면 생성물은 R로 나와야 되고, 얘가 R이다 그러면 생성물은 S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자, 먼저 여기서 보시면 이 알파 탄소를 기점으로 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원소는 Br이 되겠죠. 원자량이 높은 거는 Br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탄소인 여기 에틸 그룹 여기가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듀트리움하고 하이드로젠 중에서 듀트리움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하이드로젠이 4번이 됩니다. 자,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입체화학에서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낮은 녀석이 실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4번 나왔으면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다른 실선을 하나를 묶어주는 거예요. 다른 실선 어디입니까? 프라이어리티 1번이 BR이 되겠죠. 여기를 묶어줘요. 얘는 안 움직이는 거야. 이 4번을 어디로 보내? 맨 꼴찌 D로 보내는 거야. 꼴찌 D가 어디입니까? 듀트리움 자리 저기 대시 방향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3번으로 이렇게 밀려나, 이렇게 3번으로 돌린다는 거야. 4번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4번에 밀려서 3번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2번 자리는 여기로 오는 거죠. 3번은. 그럼 2번 자리는 4번, 기존의 4번 위치인 여기로 오게 되는 겁니다. 2번.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1, 2, 3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R배열이 되는 겁니다. 예, 되시겠습니까? 자,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는 R배열이다. 그러니까 뭐 내친 김에 명명까지 하면, 제 과목은 무조건 명명까지 다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명명하면은 R-1 브로모, 1번에 브로모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브로모 프로페인인데, 탄소 3개니까 프로펜이죠. 프로펜인데 1번에 뭐가 있습니까? 1번에 듀트륨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먼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 없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응을 하면 이 브로모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얘가 SN2 반응이니까 얘가 떨어짐과 동시에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여기에 BR 자리에 여기 에톡시가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이거 골치 아프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입체학을 그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냥 여기 그려줘요. 이렇게 OCH를 그려주고, 입체학이니까 여기 H는 그대로 있고요. 입체적인 데가 어디예요?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데죠. 저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에틸기가 어떻게 돼? 들어가게끔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듀트리움이 튀어나오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입체 반전이 됐나 볼까요? 자, 여전히 여기 알파 탄소는 지금 카이랄 센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카이랄 센터 표시를 해놓고, 1번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보선순위 1번. 2번은 역시 여기가 됩니다. 3번은 여기가 되고요. 4번은 여기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역시 4번을 맨 뒤로 보내야 되니까 맨 뒤가 어디입니까? 들어간 데가 맨 뒤죠. 그러면 4번이 2번을 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2번이 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선 하나 여기를 묶어두는 거니까 2번이 갈 때는 3번 자리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이 갈 때는 4번 자리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 2, 3을 돌려보면 1, 2, 3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반시계 방향이니까 S배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S1 브로모, 1, 여기는 에톡시가 되는 거죠. S1 에톡시 프로페인 하고 1D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R배열이
S배열로 바뀌었다. 그죠? 이렇게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이 내가 제대로 구조를 그렸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B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B번 볼 텐데 B번도 역시 SN2 반응이라는 거는 왜 SN2 반응인지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SN2 반응이라서 여기 I 그룹, I가 떨어져 나감과 동시에 여기서 이렇게 줘서 반응물을, 그 생성물을 그려야 되는데 뭐 그리는 건 여기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이탈리아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방향에서 들어가니까 이건 SN2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메커니즘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여기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근데 뒷방향으로 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돼서 CN이 됩니다.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줘요. 점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남아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그렸나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역시 RS 배열을 보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카이라 센터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링 번호를 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1번 탄소부터 그 입체학을 해보면 프라이티가 지금 어디가 제일 셉니까? 1번 탄소에서 여기가 제일 세죠. 그 다음에 2번은 어디입니까? 위쪽으로 돌아갑니까? 아래쪽으로 돌아갑니까? 위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3번 탄소가 지금 그 3차 탄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번이 되는 거고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면 곤란합니다. 진짜로. 여기가 3번이 되는 거고 4번은 수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그 입체배열을 해보면 1번, 2번, 3번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래서 1S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탄소 여기를 보면 빨갛게 표시를 할게요. 여기를 보면 여기서는 지금 프라이트 1번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1번은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그 탄소는 탄소 아이오딘이 있으니까 여기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2번은 어디가 될까요? 당연히 여기가 2번이 되는 거고 3번은 지금 여기 메틸기가 되는 거고 4번은 수소가 지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죠? 수소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마치 R처럼 보이지만 4번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게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탄소도 역시 S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명칭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뭐 명칭까지 하자면 굳이 끼워 맞추자면 1번에 아이오도가 있는 거죠. 아이오도. 그 다음에 3 메톡시 메틸이네요. 메톡스가 아니에요. 메틸 사이클로 펜테인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린 생성물이 맞느냐를 보면 뭐 지금 보니까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잖아요. 그러면 3번은 어차피 3S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1번이 1R이 나오면 이건 제대로 그린 게 맞잖아요. 그래서 1번을 보면 여기가 프라이트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수소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마치 반시계처럼 보이지만 4번 수소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거꾸로 하면 1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R, 3S인데 원래 반응물은 1S, 3S라서 두 개가 정확하게 거울상 이상조체가 맞죠. 그래서 제대로 그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볼게요. 다음 각상에서 SN2 반응이 더 빠른 화합물은 어떤 것인가 라고 했는데 전부 보니까 반응 기질들을 다 줬네요. A번, B번 전부 다. 자, 반응 기질은 SN2 반응에서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반응 기질이 즉 알파 탄소가 들어간 반응 기질이 0차일 때, 1차일 때, 2차일 때, 3차일 때 순으로 해서 3차에서 0차로 갈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지죠. 그죠? SN2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리고 3차일 때는 SN2 반응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SN1만 여기서는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친핵성 치환 반응에 한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SN2, SN1이 동시에 일어나는 데는 바로 그 반응 기질이 2차일 때죠. 그죠? 그 다음에 0차와 1차일 때는 여기는 SN2의 영역입니다. 요걸 알고 시작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A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할로젠 원소가 들어간 알파탄소가 몇 차입니까? 여기 알파탄소가 2차죠.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여기는 알파 탄소가 지금 1차입니다. 그죠? 그럼 어디가 빠르겠어요? 반응 속도가 여기가 빠르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항상 이거 할 때 그냥 여기서만 멈추지 말고 요 화합물의 이름까지도 여러분들이 명명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실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가 더 빠르잖아요. 지금 반응 속도가. 그런데 여기랑 만약에 요 녀석이랑 반응을 하는 녀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가 BR로 대체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에너지 도표를 각각 다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반응도 메커니즘도 그려볼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SN2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끊어나가는 게 동시 반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성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생성물이 나오죠. 여기도 당연히 똑같은 생성물이 나옵니다. OH. BR을 썼건 CL을 썼건 이건 다르지만 똑같은 생성물이 나와요. 맞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성물이 나와. 그럼 에너지 도표를 그렸을 때 어느 쪽이 빠르게 생성될 것인가? 뭐만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죠. 반응 기질이 여기 CL이라고 하는 친액체, 이탈기가 있고 여기는 BR이라고 하는 이탈기. 어떤 게 더 잘 끊깁니까? BR이 더 잘 끊기죠. 그럼 이걸 에너지 도표로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과학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에너지 도표를 이렇게 그리면 두 개로 그릴 수 있잖아요. 하나는 밑에 녀석은 이 녀석과 반응을 하는 거고 OH-가 하나는 OH-가 친액체가 지금 이 녀석이랑 반응을 하는 거, 반응 기질에 이 녀석이랑 반응하는 건데 둘 다 이렇게 에너지 도표가 올라갈 겁니다. 그죠? 발열 반응이라고 가정할게요. 어느 쪽이 더 짧겠어요? 여기가 더 짧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하면 여기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여기를 위에는 까만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밑에 빨간색으로 하는 거는 요 녀석과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빨간색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만큼에서 떨어질 겁니다. 극단적으로 하자면 이렇게 해서 반응 속도도 더 빠를 거예요. 그럼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어떻게 될 걸까요? 밑에 한번 그려보면은 밑에다가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그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 BR이 지금 다 완전히 안 끊어진 상태에서 그죠? 그럼 이걸 좀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BR이 완전히 안 끊어진 상태에서 이걸 BR을 위로 그릴게요. 그러면 붙는 거는 OH는 이렇게 붙겠죠. 좀 더 길겠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위에 이 부분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이렇게 돼서 CL인데 CL은 좀 더 짧겠죠. BR보다. CL은 짧아요. 그 다음에 OH는 뭐 똑같겠죠. 지금 여기서. 그러면 어디가 잘 끊어진다는 얘기야? 긴 쪽이 잘 끊어진다는 얘기야. 여기가. 이게 빨리 끊어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여기가 더 낮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더 낮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응이 더 빠르다는 얘기고 여기는 여기가 더 짧기 때문에 BR보다 여기보다 더 짧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더 에너지가 높아져요. 더 늦게 끊어지잖아. 그지? 더 늦게 끊어져. 그러니까 아무리 동시 반응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요 반응 자체가 지금 여기가 빨리 끊어지기 때문에 더 빨리 일어나고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에너지 도표로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력이 빨리빨리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메커니즘과 에너지 도표를 빠르게 연결을 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반응이 더 빠르고 늦는가를 에너지 도표까지 다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죠. 처음에 시간이 좀 걸려요. 많이 걸리지 않지만 조금 더 걸리는데 이게 한 뭐 일주일, 2주일만 지나가면 옆에 있는 친구보다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B번 문제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도 반응 기질입니다. 그죠? 여기 BR이 붙어 있는, 이탈기가 붙어 있는 요 탄소, 지금 2차 탄소입니다. 2차 알파 탄소이고요. BR이 붙어 있는 여기 알파 탄소, 지금 3차 탄소죠. 하나, 둘, 셋. 주변에 3개잖아요. 그러니까 3차 알파 탄소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SN2 반응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는 SN2 반응이 일어난다. 또 뭐도 일어나? SN1도 일어난다. 자,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B번의 첫 번째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답은 지금 이쪽으로 판명이 났어요. 이게 더 빠르죠. 그래서 B번에는 요 화합물이 더 빠르다는 게 지금 판명이 났고, 다른 좀 관점에서 보면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CN-가 반응한다. 그러면 이거는 SN2일까요? SN1일까요? 그렇죠. 강한 친액체와 2차 알파탄소가 만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SN2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CH3OH 중성인 메탄올이 반응을 한다. 그러면 이 반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SN2일까요? SN1일까요? SN1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2차 반응 기질에서는 우리가 친액체를 어떤 녀석 만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위에 거 CN 같은 경우에는 바로 SN2 반응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떨어져 나감과 동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로 알파탄소를 받아칩니다. 이 두 단계가 그냥 1, 2가 아니라 한 방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성물이 어떻게 돼요? 바로 Br이 CN과 그냥 대치되면 되는데, 여기는 근데 알파탄소가 입체화물이 카이랄 센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대로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CN. SN2는 조심해야 될 게 뭐만 해주면 됩니까? 입체화학의 배위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결정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똑같은 화합물이죠. 이렇게 Br과 반응한다. 얘가 이번에 두 번째 반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SN1 반응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얘가 먼저 떨어져나가. 1단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카르보케타인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여기에 형성이 됩니다. 형성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CH3OH 해가지고 얘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여기로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부분 플러스로 반응하지 않고 완전한 플러스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OHCH3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중성 상태에서 원자를 줬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에는 수많은 에탄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들이 전자를 또 다시 여기 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종 생성물은 여기에 메탁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 생성물입니다. SN1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뭐 메커니즘 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들어만 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지우고 갈게요. 다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OH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그래도 여기는 SN1 반응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친액체가 와도 3차, 알파탄소가 3차일 때는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뭐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입체 장애 때문에 SN2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이런 녀석이 와도 결국은 SN1으로 간다. 결국 얘가 먼저 떨어져 나가고 플러스가 된 자리에 얘가 붙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화합물들을 SN2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순으로 나열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부 다 반응 기질들이 다 나와 있죠. 보면 A부터 F까지 총 6개의 그 반응 기질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믿기 힘들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어제 학교 강의를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주말이라서 지금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과 약속이 있어서 영상을 또 급하게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또 따로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이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학교 학생들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유기학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이제 다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좀 더 기초적인 거하고 좀 쉬운 걸 상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날로 이렇게 쉽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는 건 아니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문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A번 화합을 보면은 반응 기질을 보니까 이탈기는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I가 있고 여기가 지금 알파탄소입니다. 몇 차입니까? 양쪽에 탄소가 하나씩 있어서 여기는 2차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2차. 그죠? 그다음에 B번 보시면은 여기가 이탈기고 알파탄소 몇 차입니까? 양쪽에 역시 2차. 여기에 2차입니다. 자, 여기도 헷갈리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자, A번, B번 전부 다 2차고요. 근데 뭐가 달라요? A번 같은 경우는 이탈기가 1빈 그룹이 지금 I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B번은 리빙 그룹이 CL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알파탄소가 2차입니다. 여기도 알파탄소는 2차이죠. 그죠?
자, C번 한번 볼게요. 알파탄소 어디 있나요? 여기 이탈기가 여기 리빙그룹 여기 있고 알파탄소는 여기 있습니다. 알파탄소 몇 차입니까? 주변에 그 탄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알파탄소는 3차죠. 그죠? 알파탄소는 3차이고 리빙그룹은 어떤 거예요? I입니다. 그 다음에 D번 보시면은 알파탄소 여기 있습니다. 그죠? 알파탄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알파탄소 여기 있고요. 알파탄소 몇 차입니까? 지금 주변 하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탄소 자체는 1차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알파탄소입니까? 1차인데 보시면은 알파탄소 옆에 베타탄소가 지금 몇 차예요? 하나, 둘, 셋, 넷, 4차입니다. 그죠? 베타탄소가 지금 4차예요. 어든 많이 봤죠? 알파탄소는 1차인데 베타탄소가 지금 4차예요. 이게 네오펜틸 1차 탄소 봤었죠, 아까. 그죠? 우리 앞에서. 그겁니다. 그죠? 그리고 리빙그룹은 BR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1차가 아니에요. 이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여기가 진짜 진정한 1차가 됩니다. 그죠? 이 알파탄소,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기 때문에 알파탄소가 1차입니다. 그 다음에 리빙그룹은 BR입니다. 그죠? F는 여기 지금 알파탄소가 여기죠. 그 다음에 알파탄소는 몇 차입니까? 0차입니다. 그 다음에 리빙그룹은 CL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반응 속도 빠른 건 어떤 거겠어요? 지금 0차인 요 녀석이 되겠죠. 0차인 E가 되겠습니다. 그죠? E가 가장 빠르고요. 그럼 가장 느린 건 어떤 게 되겠어요? 지금 3차일까요? 아니면 요 녀석일까요? 어찌됐건 3차보다는 요 녀석이 반응성이 있습니다. 이따가 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얘가 D번이 끝에서 두 번째 될 겁니다. 그죠? 1차이지만 베타탄소가 4차. 그보다 아예 SN2 반응은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3차에서는 아예 SN2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D번은 그래도 조금 일어나고요. 그래서 C번이 가장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1차 탄소가 두 번째로 빠르겠죠. 0차 탄소보다는. 그래서 1차 탄소인 아연인,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가장 빠른 거는 0차인 F가 됩니다. 그죠? F. 그 다음에 F보다 1차인 E가 느린 거고요. 그 다음에 2차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남은 거는 2차잖아요. 2차 중에서 뭐만 비교하면 되겠어요? 이탈기가 다른 거잖아요. 이탈기 어떤 게 더 빨라요? 떨어지는 게. I가 큽니까? C가 큽니까? I가 크죠. 그러니까 A번이 더 빠른 거죠. A번이 빠르고, 그 다음에 B번, 그 다음에 D번, C번 순으로 이렇게 나가서 총 6개의 순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시면 0차 탄소보다는 1차가 느리고 1차보다는 2차가 느리고, 자, 2차보다는 3차에서는 아예 SN2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C번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2차와 3차 사이 잘 보시면 뭐가 있었어요? 1차이긴 한데 베타탄소의 베타탄소가 4차인 경우, 이거는 이 0차 탄소보다 얼마나 느리다고 했습니까? 1차 탄소나 0차 탄소보다 약 300만 배 느리다고 했었어요. 이 반응은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반응이 일어나기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아시고 여러분들 여기에 좀 속으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제가 뒤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부분 학교에서는 실제로 이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N2와 관련된 마지막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 SN2 반응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는 뭐 그냥 봐도 그냥 SN2 반응이죠. 왜냐하면 지금 반응 기질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친핵체죠. 친핵체고, 그럼 용매입니다. 용매. 그 다음에 기질에서 보시면 지금 이탈기가 여기 BR이잖아요. 여기 알파탄소 몇 차입니까? 1차이기 때문에 0차와 1차는 친핵성 치환 반응에서 무조건 뭐예요? SN2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문제를 안 줘도. 그러면 자, 메커니즘을 좀 그려보면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여기 C에는 전자쌍이 풍부하니까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알파탄소로 친핵체가 들어가는 거랑 공격에 들어가는 거랑 이 이탈기가 떨어지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고, 이 BR이 있던 자리에 BR은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럼 CN이 와서 붙게 되는 요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가 SN2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단계별 반응으로 구분하자면 1단계 반응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반응 속도론에서는 반응 속도론에서는 뭐뭐가 사용이 되나요? 그렇죠. 반응 기질과 친액체가 동시에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요거 명령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펜테인이죠. 원브로모 펜테인 되겠죠? 이렇게 원브로모 펜테인 맞죠? 얘하고 그 다음에 CN-가 들어간 뭔가 있겠죠. KCN 뭐 이런 게 되겠죠. KCN 또는 여기서는 그냥 스낵스 자체로 나왔으니까 CN-로 적어주면 됩니다. CN-. 이렇게 요게 반응 속도를 다 차지하는 분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처음에는 그 A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 풀어버렸네요. 구분 사슬표를 이용해서 메커니즘을 그리시오 그랬으니까 여기가 이탈기죠. 그래서 여기가 친액체고요. 친액체에서 전자를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한 단계에 끝난다. 여기까지 한 단계까지 적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메커니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도표를 그리고 축, 반응물, 생성물,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축, 반응물, 생성물, 활성화 에너지, 그 다음에 델타 H, 이거는 뭐 그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그 에너지 차이를 표시하시오라고 하고 이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그 반응 속도까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뭐 에너지 도표는 그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반응 도표에서 여기 Y축에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축을 그리려는 얘기는 X, Y축을 그리려는 건데 Y축은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X축은 반응 좌표입니다. 반응 좌표. 좌표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진행되는 상태를 뜻한다고 했죠. 그러면 축은 다 그렸고요. 반응을 어디 그려주면 되겠습니까? 여기 그 도표 위에 여기다 그려줘도 도표 아래다 그려도는 여러분들 마음인데 저는 일반적으로 도표 위에 그려요. 이렇게 이 반응 기질을 먼저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아까 제가 그림이 좀 틀렸었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좀 제정신이 아닙니다. 좀 많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 CN-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두 개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그러면 이 반응물도 이제 더 그렸죠. 축 그렸고, 반응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물은 어떻게 그립니까? 일단 반응 도표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얘네들을 먼저 그려줘야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그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위 상태를 또 그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전위 상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발열 반응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다라는 의미죠. 이 의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6장의 연력학 파트를 보시면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생성물이 여기 나와 있고 생성물이 될 때 먼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쓰려면 전위 상태를 먼저 그려야 되잖아요. 이 전위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전위 상태는 필수적인 게 괄호가 있잖아요. 괄호를 그리고 자,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섯 번째 탄소에 BR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는 게 편하겠어요? BR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BR을 떨어지지도 붙지도 않은 상태. BR은 7쪽 원소 중에서 가장 크지는 않지만 두 번째 대부분 좀 길죠. 여기에 CN이 또 반대적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CN은 더 길겠죠. CN.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는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서 뭐 BR이 요만큼이면 CN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친액체가 아무리 강하게 들어온다고 해도 기존에 붙어있던 녀석이 결합이 더 짧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어저분하니까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제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원래 BR은 붙어 있었던 녀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색깔도 완전히 떨어지진 않지만 이 정도 그려준다면 CN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성되는 그런 본드예요. 얘가 CN이 더 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는 그려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BR은 델타 마이너스죠. 이 알파탄소에 비하면 델타 플러스고요. 여기도 델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전위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에너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반응물들의 모든 전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에너지가 가장 높은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 여기가 지금
전위 상태의 분자 도식도는 이렇게 되고요. 이 전위 상태와 반응물 간의 에너지 차이, 여기가 바로 액티베이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겠는데 이 BR이 아니고 여기 I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합비는 더 길어지고 더 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생성물은 어떻게 될까요? 생성물은 요것들이 떨어져 버리고 이 자리에 CN이 붙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에 CN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성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델타 H를 그려라 했으니까 델타 H는 뭐라고?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에너지 차이, 여기를 가지고 델타 H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C번 전위 상태의 구조를 그려줬으니까 전위 상태 이렇게 그렸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위 상태를 그리려면 원래 BR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R이 좀 더 짧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N은 이제 막 들어오는 녀석이잖아요. 친액체가. 그래서 얘는 결합이 좀 더 길어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책을 그렇게 다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요 결합이 여기보다 더 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BR이 I로 바뀌면 어떻게 됐어요? 요 결합이 더 짧아지고, 그죠? 더 길어지고, 그러면 더 잘 끊긴다는 거죠. 에너지는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거 좀 어지러우니까 좀 지우고 D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의 속도식은 뭐예요? 이 반응의 속도식은 이거 다시 에너지 도표를 그릴 수는 없지만 지워버려 가지고 이 반응의 속도식은 아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여기다 그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속도식은 이게 SN2 반응이기 때문에 지금 반응 기질과 친액체가 다 사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전위 상태에서 이게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RX는 뭐가 됩니까? 지금 원브로모 펜테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조식으로 그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원브로모 펜테인 아니면 뭐 밑에처럼 이렇게 써줘도 상관은 없는데요. 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뉴클레오파일은 CN-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반응 속도식이다. 여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2차 반응 속도식이다. 속도식 자체는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2차 반응 속도식이기 때문에 두 분자가 다 사용됐다. 그래서 이거는 SN2 반응 속도식을 가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이 반응의 속도는 어떻게 변하겠는가? 이탈기를 BR-에서 I-로 바꿨다. 한마디로 여기를 BR이 아닌 I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실적 원소 중에, 할로젠 원소 중에서 보면은 F는 제외하고 Cl, Br, I. 여기서 가장 사이즈 큰 게 이 녀석입니다. 그죠? 이탈기에서 가장 마이너스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떨어져 나왔을 때 가장 안전한 건 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똑같은 1차이긴 하지만 알파탄소는 전부 다 1차잖아요. 여기도 1차고 같은 1차이지만 I로 바뀌면 반응 속도 어떻게 되겠어요? I가 더 잘 떨어져 나가고 더 안정하죠. 떨어져 나간 뒤에도. 그렇기 때문에 I로 바꾸면 더 빨라진다. 빨라짐. 그 이유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 I는 BR보다 빨라. BR은 뭐, CL보다 빨라. 이렇게 막 외우지 말고, 이유를 다 알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매를 아세톤에서 에탄올로,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해도 에탄올이랑 알아야 됩니다. CH3, CH2OH라는 거예요. 에탄올은 맞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메탄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CH3OH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아세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세톤은 여러분 분자 구조식도 알고 있어도 이게 아세톤입니다. 그죠? 여기 CH3, CH3. 그래서 O가 어떤 H를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죠. 아세톤은 뭐예요? 극성 비양자성 용매입니다. 폴라 에이프라틱이에요. 이건 폴라 에이프라틱. 그 다음에 얘는 지금 H를 갖고 O가 H가 같이 붙어 있죠. 폴라 플라틱입니다. 자, SN2 반응에서 친액체들이 플라틱에서 저 반응이 빨라집니까? A플라틱이 빨라집니까? A플라틱이 더 빨라지죠. 근데 여기 지금 원래는 기존에 A플라틱을 쓰고 있다가 지금 뭘 썼어요?
프라틱을 쓰고 있죠. 양성작성을 쓰고 있죠. 그럼 반응 속도는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좀 어지러운 거 지우는데 여기는 빨라지고 여기는 느려진다. 그다음에 할로알케인을 보면 CH3, CH2, 4, BR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참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1차인데 여기를 그려보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CH3가 있고 CH2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셋, 네 개. 여기에 보면은 BR이 이렇게 왔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BR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지금 CH3, CH2, CH2, CH, 그 다음에 BR이 있고 여기 있고 CH3 이렇게 해서 똑같은 펜테인 한데 여기에 BR이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나요? CH? 예, 맞나요? 그죠? 이렇게 지금 맞기는 뭐가 맞습니까? 지금 제가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BR이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원래 1차였는데 여기가 지금 2차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0차, 1차, 2차, 3차로 갈수록 SN2는 느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 반응은 느려지는 겁니다. 느려지는 거고요. CN의 농도를 5배 증가시켰다. 아까 반응 속도식에서는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곱하기 요거잖아요. CN-잖아요. 여기서 지금 CN의 농도를 CN-농도 5배 증가시켰잖아요.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1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를 5배 증가시켰잖아. 그러면 1 곱하기 5니까 5. 5배 빨라진다는 거죠. 빨라짐. 그 다음에 할로알케인과 CN의 농도를 모두 5배 증가시켰다. 한마디로 여기도 5배, 여기도 5배, 여기도 5배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25배, 5 곱하기 5가 돼서, 그죠? 무슨 말이냐면, 얘와 반응 속도는 지금 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5배, 여기를 5배, 5 곱하기 5는 25, 25배 빨라진다. 빨라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N2는 마치고, 파트 3에서는 SN1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